거탑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35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를 맡고 있는 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엠 그라운드. 예, 오늘 사실 원래 3명이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자리를 비웠어요. 앙팡팬님이 지금 지각 중이십니다. 뭐 미리 사전에 예고가 된 지각이긴 하지만 지각비를 받아야만 하겠어요. 집 사죠 그걸로. 예. 좋습니다. 집사. 지금 목소리 나오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및 근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다람쥐 성애자. 네, 다성 찌찌뽕. 자, 다성 다감하신 우리 안 감독님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멀쩡하게 있다가 네. 꼭 약속 시간이 다 되면 그렇게 피곤하네요. 그래서 약속을 많이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잠을 좀 잘라고요. 여기까지 이미 다람쥐. 그렇군요. 피로 유발제군요, 우리가. 피로 유발제. 어우씨 그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피로 회복하면 또 잠이 안 올 테니까. 바카스. 피로 쌓이도록 계속 스트레스 줄게요, 오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근황을 얘기하자면, 전 사실 최근에 영화를 몇 개를 봤어요. 특히 12월 9일에 개봉하는 티탄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작인 로우에 대해서 이제 들은 얘기는 많은데 그 감독이에요? 같은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칸에서 그 감독상인가 작품상을 탔어요. 티탄으로 두 번째 장편으로요. 소재도 비슷합니다. 근데 로우 보셨죠? 봤죠. 너무 전 잘 봤죠. 사실 전에 그 TBS도 해가지고 캐치온에서 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봤어요. 안 보고 이렇게 조금 버텼었는데 그 약간 고어함이나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좋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고어 쪽 공포 영화는 별로 조금 안 좋아해가지고 또 고어면서 아트무비인 영화를 보면 뭔가 더 힘들어. 그 극단적인 예가 안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명작. 마터스. 그렇지요. 그렇죠. 천국에서 보는 눈인가. 네, 나 빼고 다 싫어하는. 명작이지요. 보면 좋은 영화인데 막 그 심심할 때마다 찾아보고 싶진 않아. 막 우울할 때 찾아보고 이런 영화는 아니야. 우리 앙팡팬님이 육아를 마치고 우리 영화 하나 볼까? 마터스 이럴 순 확 없죠. 깨지요. 아무튼 그래서 로우를 봤는데 우선은 영화 너무 좋았어요. 와 너무 좋고 저는 보면서 로우 진짜 한번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요거도 이제 앙팡배님한테 좀 보여드리긴 참 그렇다라는 그쵸. 생각도 하고 참 무슨 뱀파이어 영화나 무슨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를 좀 재해석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지막 반전도 충격적이었는데 티탄은 로우는 식인의 눈을 뜬 사람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족과 관련된. 근데 티탄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몸에 이제 티타늄을 뼈 대신 이렇게 박은 보철을 한 사람이 나중에도 어떤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랑 약간 차와 함께하는 신인류로 다시 태어나서 막 그 자동차와 관계를 맺고 나중에 막 모유 수유를 가솔린으로 하고 막 이런 소재라서 아마 상당히 불편할 건 뻔하고 이미 평도 상당히 난해하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하반기 사실 제일 큰 기대작은 티탄입니다. 그 예전에 그 영화 줄리아노 혹시 디카루노인가? 그 영화 아세요? 크러쉬? 크래쉬. 예. 그 크래쉬 같은 데이비 크로넨버그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감독이 데이비 크로넨버그 영화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실 원래 것 같아요. 그 로우도 열외 인간이라고 피에 집착하는 어떤 그 사람 얘기랑 또 그 철남. 철남은 그 스카모토 시냐 일본. 약간 그
그 사람도 네. 데이미 크로넨버거한테 이제 영향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이나. 아까 티타늄 얘기했을 때 바로 철남 영화가 떠오르죠.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맞아요. 하여튼 그쪽 약간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컬트 무비 계보를 이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로우에서 와 그 첫 식인할 때 손가락 먹을 때 네. 음악이랑 그 표의 연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잘 찍었어요. 그 음악이 네. 저는 끝날 때도 뭔가 짱짱짱짱 하잖아요. 약간 영화 드라이브 나왔었던 것 같은 레트로 느낌으로 그 음악이 너무 강렬하고 멋있는데 그 하여튼 비주얼도 그렇고 그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한번 네. 다루고 싶긴 해요. 한번 다뤄요. 그 80년대 네. 바탈리안을 비롯해서 공포 영화가 다 대두됐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신스팝 계열의 음악들이 굉장히 공포에 많이 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 영화 페노미나랑 이런 거 네. 만들던 감독 영화에도 그런 음악이 되게 네. 많이 쓰였었던. 그 당시 이제 그 페노메나 이쪽에서 썼던 거는 이제 아트락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고블린인가 음악 같은. 네, 그 뮤지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하나의 되게 요즘에 쓰면 되게 새로운 느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팔로우라는 공포 영화가 음악을 좀 그런 음악을 써가지고 일부러 좀 그런 느낌 나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있고 저거 우리 그때 그 경계선 경계선 때도 약간 그런 장르 음악을 썼습니다. 경계선도 네. 로우랑 비슷해. 네. 어떤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너무 뭔가 그 처연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정말 영화 대단하게 약간 고난이도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공포 영화가 서브 장르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난 봐요. 우리나라 공포 영화가 명맥이 끊겼다는 게 왜냐면 그게 그때 지금 얼마 전에 여공회담을 다시 봤거든요. 1편을.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게.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때 시대가 그냥 탁 풍겨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실에 대한 노래 듣고 뭔가 이런 네. 학교적인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물론 연기는 그 당시의 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중훈 씨의 실패가 그거라고 보는 게 박중훈 씨 같은 경우가 더빙에서 동시로 넘어오는 시대에 그러니까 연기술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방법론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게. 못 건너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라디오스타가 성공한 이유도 그 인물을 연기하잖아요. 그 맞아요. 과거의 인물을 그 연기하는. 시대의 그 느낌 그대로인 그 캐릭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울렸는데 지금은 바뀐 거죠. 실제 이제 실연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바뀐 건데 사조가 근데 그건 네. 그 약간 그 플로피 디스크 쓰다가 CD롬이랑 나중에 DVD 나오는 것처럼 매체가 바뀌는 거를 그렇죠.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옛날에 잘해서 잘하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요거는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90년대 후반에 급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리고 연기적인 거 확실히 송강호의 등장 전과 후로 연기론이나 연기 접근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런 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건 좋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차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람쥐. 예, 하여튼 그래서 로우를 너무 인상적으로 봤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어떻게든 앙팡맨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려는 강한 의지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있고 예, 하고 이번 작품도 예. 싱크홀 네. 또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티탄이랑 그 티탄 개봉이 12월 9일인데 지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그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잘하면 그때는 연이어서 좀 극장 개봉작을 다루는 시기가 될 것 같다. 다다음 봄쯤엔 이런 생각을 티탄을 한번 해보네요. 다루면서 로우를 살짝 끼얹는 것도 예, 그게 나쁘지 저는 않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로우를 따로 다루기에는 그러면서 조금 좀 그 앙팡팬님 좀 소외감 소외시키고 한번 힘들어 봐라. 설마 보고 오겠어요? 와이프와 함께 봐라. 야, 이거 참 볼 수 있을까? 불꽃 싸대기를. 그 손가락 먹는 건 진짜. 근데 하여튼 그건 진짜 잘 찍었어. 그 하여튼 영화는. 인상적이었다. 네, 엄청나게. 가장 강렬한 영화 중 한 편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근황은 영화를 보면서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몇 편 더 봤는데 네. 그거랑 또 엠마뉴엘 무레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름이 좀 무레하죠. 네. 프랑스 감독인데 물회를 먹을 예, 것 같네요. 한국 제목은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인데 원래는 프랑스 영화고 프랑스 제목은 우리가 사랑할 때 말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는 것이 원래 제목이에요. 러브 어페어 없고 근데
좀 대중적으로 좀 어필하려고 러브 앞에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원제가 더 매력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네. 영화도 그냥 좀 프랑스 영화의 느낌을 더 살리는 게 좋다는 생각은 하는데 막 불륜이랑 이런 거에 관한 소재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저처럼 삭바죄한데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진짜 불륜의 끝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도 동물인가 사람인가 싶은 하고 프랑스 사람은 저러나? 라는 어떤 선입견까지 생기는 우리 이강동이 문화가. 아주 너무 보수적이라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계시네요. 아유 저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손에 왕자를 좀 뭐,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너무 왕짜증이에요. 짜증나네. 예. 좋습니다. 람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영화 봤는데 되게 영화는 수려하게 잘 찍고 되게 재밌어요. 흥미로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뭐 드라마로 생각하면 막장 소재인 것들을 되게 유쾌하면서도 기분 안 나쁘게 잘 풀었는데 몇몇 메시지나 이게 조금 과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런 것들을 재미있게 볼 만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 지금 한국 정서나 분위기가 막 커플들이 막 불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러면서 서로 눈 맞고 이런 걸 네. 기분 좋고 예쁘게 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그런 걸 막 용서까지 해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자기 남편이 불륜을 했는데 그 친구 스포일러 하자면 그 남편이 속상하고 마음 죄책감 느낄까봐 자기도 불륜을 한다고 뻥을 치는 연기를 하고 연기자까지 고용을 해서 자기가 바람핀 대상이랑 사자 미팅까지 하면서 자기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요즘 나는 내 남편이 바람폈으면 복수를 해야지 누가 저렇게 막 하면서 나는 내 운명을 내가 선택했고 난 너무 행복하다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승리잖아요.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한국 관객들한테 어떻게 먹힐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분들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는 하겠죠. 근데 하긴 하나? 아니 존재해요. 하겠죠. 근데 네. 나는 정신승리인 것 같아. 네. 뭐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아니 자기를 지키는 방어 수단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난 쟤보단 나. 되게 영화는 좀 숭고한 사람처럼 또 연출을 그러니까, 하는데 약간 남자 시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가 바람피고 왠지 얼마 전에 갯마을 차차차인가요? 아 예. 그게 원작이 그 홍반장이었잖아요. 제가 홍반장을 혼자 우리 방송 다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은 저 영화가 재밌는 영화예요.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홍반장하니까 또 싱크홀에 네. 서승원이 약간 네. 그 캐릭터를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자연스럽게.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았고요. 근황. 앙컴패님 살아 계시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화 본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본편 제목이 뭐지요, 안 감독님? 싱크홀. 좋습니다. 구멍. 홀이죠 그거. 싱크가 아, 있으니까. 생각하는 구멍. no. S.I. 잉크. 싱크대 할 때 그 싱크예요. 네, 쏘리. 빠져드는 구멍. 뭐 이런. 그럼 주방 구멍. 좋습니다. 주방 구멍. 네. 2021년 작품이고요. 우선은 안 감독님이 앙팡팬님 대신 스토리를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스토리 왔어요. 온다. 딱 직관할 때 온다. 지금 문 열고 기다려보죠. 제발, 저 사람 맞으면 저 사람이 오자마자 읽게 하죠. 지금 똑똑 스토리 왔어요. 11년 만에 인서울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동원. 기쁨도 잠시. 집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아내고 특이한 이웃 만수와도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집을 산 걸 축하해주러 회사 사람들과 집들이를 하게 되는 동원. 다들 거나하게 술에 취해 동원의 집에서 몇몇은 잠들게 된다. 다음날 아침 청운 빌라는 지하 500m 싱크홀 속으로 집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점. 네. 정말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급한 스토리 소개했습니다. 예. 근데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근데 또 급하게 와야 잘하네요. 그러니까 한치 오차도 없네. 이게 원래 긴장을 해야 돼. 사람이 이거마저 틀리면 난 진짜 다음부터 약속 시간을 소개하겠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스토리 또 잘 들었고요. 아 진짜 한 번도 안 절고 너무 잘했어요. 서울 시내 교통을 우습게 봤다. 그리고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그쵸. 늦을 줄은 알았었는데 이렇게 늦을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앞에 썰을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실망이 이만저만
300만입니다. 좋습니다. 300만. 재밌네요. 300만이면. 좋습니다. 영화 싱크홀 스토리 잘 들어봤고요. 각자 한 줄평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숨 좀 돌리시고 왕팡맨님은 안 감독님 한 줄평 뭔가요? 명작의 재발견입니다. 좋네요. 네.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가 듣도록 네. 하지요. 뭔가 저는 사실 지금까지 방송했던 것 중에 가장 조금 기대 반 두려운 반인 게 오늘 방송이에요. 네. 저희들이 안 다루던 한국 영화, 한국도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는 아니죠. 하여튼 상업 영화를 다루고 있고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이거 개봉했을 때도 안 감독님이 초반에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다루자고 한번 다뤄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궁금했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그거 흥행도 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210만 궁금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재발견 너무 좋고요. 예. 자, 그러면 제 한 줄평 듣고 가볼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해피엔딩. 입니다. 비명 안 질러도 돼요. 자, 앙팡팡님은 한 줄평 뭔가요? 커다란 구멍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형 재난 영화. 이야, 야, 거의 요거는 시내 21에다가 그 제보해도 되겠다. 한 시내 23 정도로. 좋습니다. 아, 요거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았고, 한 줄 평을 들었을 땐 거의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영화 정보를 또 우리 교양 방송이니까 그거에 충실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 좋아하면 안 돼! 패기가 넘치시네요. 석규야! 좋아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제목 계속 길어져요. 영화는 싱크홀, 아까 말했죠. 세면대 구멍. 주방 구멍. 주방 구멍. 죄송합니다. 세면대 왜 나왔지? 네. 2021년 작품이고요. 네이버 평점 기준으로는 7.14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읽었지? 그리고 관객 수 219만 명. 코로나 시국에 개봉한 영화가 이거랑 이제 모가디슈가 좀 비슷한데 했는데 네. 신기한 게 둘 다 흥행은 잘 됐어요. 그리고 약간 쌍끌이를 하면서 극장에 조금 선방을 했던 기억이 나고 러닝타임 113분입니다. 이제 영화 감독을 얘기를 해야 되지요. 아주 굉장히 한국 영화계 획일근 무슨 애극이었죠? 일획이 만획인가? 한 8번 그셨죠. 그렇습니다. 김지훈 감독입니다. 이름 때문에 자꾸 김지훈 감독이랑 자주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는데 좀 많이 장르나게 다른 영화를 찍고 있고요. 소속사 타워 픽처스 한양대 나왔고 나이가 왜 안 공개가 안 됐지? 내가 전에 봤었는데 신비주의인가요? 그런가 봐요. 이전에 만든 영화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주로 코미디 영화나 조금 어떤 좀 장르 영화 쪽을 그래도 도전을 하시는 걸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분인데 시작은 1998년 여고괴담 연출부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질주, 비밀 이런 데에서 이제 스텝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첫 감독으로 만든 영화는 2004년에 나온 목포는 항구다. 저 이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차인표 씨와 그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작품이 2007년에 만든 화려한 휴가예요. 685만 명. 그리고 광주 5.18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그거를 상당히 재난영화 스타일로 표현을 연출을 했고 이게 흥행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봤어요 영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첫 작품도 되게 재기발랄했고 화려한 영화 같은 경우는 흥행까지 쌍끌이를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작에서 엄청난 제작비를 후원을 받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문제작 제7광구. 그냥 제가 없네. 그냥 7광구네요. 네. 2011년 작품이고요. 평점 3.34. 5점 만점 아닙니다. 관객 224만 명. 220만 명이 나왔네요. 7광구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박수 치는 것만. 좀 봤습니다. 박수 쳐! 아, 명작이지요. 7광구는 사실 저는 정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한국 크리처물이라는 건 상상을 못할 텐데 그렇죠. 봉준호 감독이 사실 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영화인데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제7광구 때문에 이제 괴수물은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봉준호가 문을 열고
김치웅이 문을 닫았죠. 너무 일찍 닫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닫았어? 그러니까요. 7광고 7광고에서 닫았어. 아. 10몇 까진 갔어야지. 아깝네요. 하여튼 이 영화가 여러에게 좀 흑역사로 남고 SNL에서는 그 하지원 씨가 스스로도 그 약간 디스를 하면서 아니 7광고 어때서 나한테는 소중한 영화야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셀프 그 패러디하는 장면도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든 영화는 타워입니다. 네. 설경구 주연이었죠. 201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나왔네요. 하고 관객 518만. 야, 흥행 대중성 있는 감독이네요. 그 일단 작품을 대중성 있는 작품을 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작품을 많이 찍잖아요. 하고 아마 네. 어느 순간부터 그 7광고부터 JK 필름 윤재균 네. 그 회사랑 JK 필름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하게 대중이 좋아하는 뭔가를 꿰차고 있는 감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 나름대로 사이즈 있는 영화를 촬영을 운영을 하는 저는 감독이라고 봐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 해가 2017년에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이거 원작은 희곡이고 네. 그 일본 희곡인가? 일본으로 알고 한국에서 있습니다. 공연도 했었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달수 씨가 출연을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때 항상 미투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개봉이 딜레이 되다가 아직도 개봉을 못했어요. 이거 촬영을 다 했어요? 이게 편집까지 끝났는데 개봉 못한 그래요? 거예요. 나는 예. 촬영하다 엎어진 줄 알았어요. 다 했는데 오달수 배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재촬영이나 이거 불가능할 정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찍은 영화가 먼저 개봉한 건데 그 다음 영화가 싱크홀입니다. 2021년 8월 11일 네, 관객은 219만 명이었어요. 제작비는 80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게 손익분기점이 400만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모가디슈랑 싱크홀이 극장 개봉하기 힘든 시기였는데 몰아붙인 게 그때 우리나라 극장이랑 아니면 국가에선가 지원을 해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느 금액 이상 되는 큰 영화 개봉을 하면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을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들면 100만을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극장인가에서 CGV인가 뭐 지원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전을 해주는 정책이 있어서 그때 이제 모가디슈랑 싱크홀이 개봉을 했던 거고 그런 기준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람지. 그 외에 뭐 배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얘기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독 김지훈 감독 확실히 대중들하고 좀 친근한 감독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 이제 영화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이상했던 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한 줄 평 했던 거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감독님 아까 뭐라고 했죠? 명작의 재발견. 이거는 돌려각인가요? 진짜인가요? 돌려차기요. 그렇군요. 네. 진짜 장크로드 반담 씨 헬리콥터 차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의 안목이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샹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경솔하게 그러니까 그 영화를 깠는지 후회가 되고요. 저도 이거 평점을 주면서 네. 기준이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네. 샹치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경솔했구나. 맞습니다. 둔도 참 좋은 영화다. 이게 우리가 너무 네. 박했어.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터널스도 명작이고요. 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밑에 내려갔다 오셨군요. 예. 한 500m 내려갔다 왔습니다. 좋은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레드 노티스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딴 생각할 정도였다. 네, 뭐냐면은 그래 우리나라 영화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레드 노티스 방송을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게 한국 영화도 좀 생각 없이 이 표현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생각 없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하나가 또 200만이 넘게 들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야 모가디슈한테 감사해라. 이 덕분에 진짜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봉준호가 괴물로 문을 열었는데 제7광고로 문 닫은 것처럼 모가디슈가 극장 문을 딱 열었더니 싱크홀이 문을 닫은 느낌?
주로 닫았네요. 이게 저는 약간 클로징 멘트를 좋아하시는 분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다람쥐. 예, 전 사실 모가디 이슈의 수혜나 이런 거라기보단 전 생각보다 그 시기에 극장에 부담 없이 영화 보러 갔던 사람들한텐 어느 정도의 니즈는 채워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200만 중에 몇 분은 되게 좀 만족을 했을 거라는 전 생각을 좀 불현듯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것도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저도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딴짓을 하면서 보면서도 뭔가를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만든 밀도는 아닌데 뭔가가 불편한데 계속 봐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맞아요. 이게 나는 그 힘이 힘이라고 해야 되나? 힘인데 안 좋은 힘인데 그것도 힘이죠.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 본 게 잘 본 게 맞나? 지금 아까 걔가 이게 이렇게 된 게 맞나 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베드로가 된 심정으로 영화를 계속 보게 되는 힘이 있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특히 영화 초반에 뭐가가 이게 그 전에 안 감독님이 그거 보고 한 멘트 있었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뭐였지 그 영화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 소년 시절에 편집형이 그랬죠.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이 기억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유머 코드도 그렇고 왜 이래? 뭔가가 잘못돼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절대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극단적인 예만 들면 재난 상황인데 안에서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여유를 갖는 그 상황이 이 긴장감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편하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고 그린스크린 안에 앞에서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CG가 들어간 재난 환경 아니고 진짜 그린스크린 앞에서 긴장 안 하고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 장면들이 느껴지면서 야 지금 재난 영화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등장 인물로 봐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배우로 봐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저러지 왜 어떤 저러지. 면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재난물인 건 확실해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아니 이 영화가 재난물이에요. 아니지 그냥 재난이죠. 물 나오니까. 하여튼 근데 와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막 좀 기분이 하여튼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한데 후반에는 그래도 중후반에 심지어 어떤 그 심파 코드들 나오고 할 때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쁘지 않고 저는 그 와중에도 이게 먹히는 그 뻔한데도 먹히는 힘이랑 그 후반에 하는 얘기들 그 뻔하잖아요. 가족의 희생이랑 막 이런 것들 뻔한데도 후반은 그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뻔해도 그럴 법하니까. 근데 앞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랬나? 후반에는 좀 생각보다 재밌게 보고 마지막에도 기분 좋게 그 럼블피쉬 노래 나오잖아요. 나라라라라. 그것도 좋았어요. 으라차차. 으라차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으라차차입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나올 때도 그냥 기분이 좀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얘가 좀 초반에 미안했던 것들을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봤어요. 좋은 노래 들으셨네요. 예, 그리고 뭐 마지막에 주택에 대해서도 막 나는 10년, 20년 후에 잘 사는 것보다 지금 행복한 게 좋다라는 그 까르피에 디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되게 좋게 와닿고 다행히 좀 훈훈하게 봤어요. 엔딩마저 뭔가 있어 보이게 만약 갔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의 있어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낙했습니다. 전 지금 궁금합니다. 우리 앙팡팬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고개를 내두르고 있는. 비슷합니다.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한국 부동산의 어떤 민낯을 담낯이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의도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 됐든 현실이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시일성이 있는 소재를 가져온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이제 뭐 전세를 사는데 이제 빚을 지고 전세를 누구나 살지 않습니까? 안 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난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공감 가는 부분 처음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이나 뭐 이런 얻어가는 것들에 대한 뭐 공감보다는 이 극영화로서 저는 사실 배우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좀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난 그게 보여. 약간 좀 이상 배우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 뭔가 너무 밝아 영화가. 그리고 저 대사 치기 싫은데 억지로 치는 게 보여. 막 그런 그 개그 코드도 좀 뭔가 서로 엇박자가 나는 맞아요. 것 같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있고. 대본에 있으니까 한다라는 느낌의 아니, 강한 의지가. 그러니까 그 아까 이 감독님 말씀하신 게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배우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보게 된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거기 나온 배우들 그 나쁜 배우들이 아니거든요. 다 좋은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그 가장 극단적인 예로 김성균 씨 한 명만 보면 최근에 DP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빛이 나는 분인데 여기서 그 빛이 그러니까 빛을 숨기려고 애를 쓴다거나 아니면 빛 어떻게든 막 아동바동하는 느낌이. 저는 이광수 씨 실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럴라고 러닝맨 아 그랬었나요? 그 시기가 뭐 그런 게 네. 겹쳐있네요. 나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런닝맨을 보러 런닝맨을 그만두고 이걸 찍은 건가요? 아니면 찍고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느낀 거 아닐까요? 아 나 배우에만 이제 올인해야겠다. 나는 이제 그런데 선택한 게 이거라고요? 아니, 그걸 하고 그러니까 이걸 찍은 걸 보고 가사에 보고 안 되겠다. 이제는 배우로만 작품도 좀 좋은 감독이네. 동기부여해줬네. 그러니까 레드 노티스 찍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안식년 갖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1시간 가까이를 쓸모 있는 장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First Blood. 차승원 씨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차승원 씨가 착한 영화에 많이 찍었잖아요. 홍반장의 그 캐릭터잖아요. 어디 가든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컨셉이. 게다가 그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야 되는 거거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성균 씨가 차승원한테 불쾌함을 느낀다. 좋은 거죠. 근데 둘은 쿵짝쿵짝 하는데 보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계속 왜 저러지? 그다음에 그 아들이 남다름 씨인가요? 이다름 씨인가요? 하여튼 그분 제8일의 밤에 나왔던 분. 예.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심파도 들어가 있고 뭐 감동도 예, 뭐 CG도 사회적 있고. CG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유쾌한 코미디도 있고. 그 참 짬처리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그 심파 장면에서 그 정영숙 씨 나오는 장면이랑 애 죽는 장면 보면서 느낀 게 와 진짜 이 사람은 심파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심판은 그건 아니에요. 뚜껑 닫을 때였어요. 하여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뚜껑 닫는 것도 사실 그 다이빙벨 이미 따온 거잖아요. 세월호. 게다가 그렇잖아요. 다이빙벨이랑 모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노란 통이. 게다가 그게 구멍이 나잖아요. 네. 손가락 그 네덜란드 네덜란드 소년 땜 막은 방파제 것처럼. 소년. 근데 이분은 나는 그래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과학 지식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Triple kill. 공부를 했다니까 찾아봤다니까 뭐냐면은 그 정도 구멍이 나잖아요. 이거 수학이- 찌그러져서 그냥 죽어요. 그렇죠. 또 하나 내가 적어왔어. 하도 짜증 나가지고 Quadra kill. 지하 싶은 얘기 다 해요. 지하 500m라고 했잖아요. 예. 전 세계 어딜 가도 지하 500m까지 구조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 배수로가 배수로부터 해서 이제는 전기선 전신인주도 안 쓰기 때문에 네. 없을 수가 없어요. 배설을 하니까. 또 하나 지하수가 그렇게 깊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토목 전공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불가능해요. 또 하나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물이 차서 올라오잖아요. 예, 맞아요. 수압. 제가 찾아봤어요. 무력. 아니 강수량을 찾아봤어요. Penta kill. 강수량이 50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안 되고 70이 넘으면은 자연재해급이라서 천재지변이 돼요. 근데 강수량 어떻게 됩니까? 단위 면적당 몇 미리의 비가 내렸냐 맞아요. 하잖아요. 조그만 통이든 큰 드럼통이든 그쵸. 항상 그 추국인가가 그 네. 개념이죠. 자, 집이 폭이 20m라고 잡읍시다. 예. 500m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네. 얼마나 화났어요. 대한민국 기준 시간 1시간 기준으로 비가 진짜 많이 왔을 때가 1998년 7월 31일 전라도 순천지에서 145mm가 내렸어요. 이게 1시간에 제일 많이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루를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내린 데가 언제냐? 강원도 강릉시에서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루 동안 870mm가 내렸어요. 그러면은 87cm가 온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근데 500m가 되고 20m가 되는 폭을 물이 차가지고 물탱크가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찬다? 그럼 지구는 멸망합니다. 헥사킬 500m가 찼다고 물이. 이 영화 끝나고 멸망했어요. 그쵸? 했대요. 우리 제2의 지구인가요? 그렇죠. 아니 나는 거요. 이런 상식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그래 난 솔직히 그 무슨 오리배처럼 노란 물탱크 올 때부터 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익숙해 옐로 있는 서브마린 노래 부르더라고. 나는 비틀즈 옐로 썸마린도 그러니까 무슨 뜬금없이 나 그거 안다 이거잖아요, 그냥. 아니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헐리우드 조크야 자기 나름의. 근데 이거 헐리우드 아니니까. 헐 이웃이죠. 와 근데 그랬죠. 예. 스토리 라인상에서도 불필요한 장면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그 김혜준 씨, 예, 그 와이어 액션 씬 있지 않습니까? 이광수를 구하기 위해서 집이 기울어져 내려가니까 전기줄을 구해가지고 이게 끌어가지고 하는 장면 있어요. 전기줄이 아니고 호스. 호스 하고 둘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마치 스파이더맨 패러디한 것처럼 거꾸로 서로 반하는 장면이.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난 그거 보면서 저 밑에서 차승원은 더 좋은 피지컬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보여도 양해할 마음이 있는데 마무리 그 유명한 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도 또 하나가 집 얘기하는 것도 나는 공감이 돼요. 그래요. 내가 인서울에서 겨우 얻은 집이 메모리 됐어.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좀 줄 거면은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약간 수박 겉핥기처럼. 이광순 시종일관 야지만 놓고 있고 김정균한테. 근데 나 그거 보면서도 왜 저렇게 저런 캐릭터가 어딨어? 그러니까 왜 저렇게 뭐라고 하지? 이 정도로. 또 하나 또 김성규 씨는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막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게 그 정영석 씨가 나왔을 때 그 아이가 죽는 장면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죽음이라는 게 물론 고귀하고 숭고할 수 있는데 애를 죽였을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과관계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불편해. 그게 아니 헐리우드고 뭐 어떤 세계 영화를 찍는 데서도 아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뤄요. 의미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희생의 뭐 이런 데든가 어른들한테 엄청난 경종을 준다든가 전혀 없어요. 막 거기서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애까지 죽이지 않고 가도 되는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올라왔을 때 엄마가 우는 장면 하나 배달한 엄마 우는 장면 하나 넣으려고 그 희생을 한다는 게 너무 열받는 게 계속 이율 배반인 거야. 지금 집안이 위험하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점에서 소방관들이 밧줄 타고 내려가요. 그 터널 영화 봤죠? 예. 이미 거리가 멀어지면 드론 무용로는 이미 나왔어요. 거기 누가 거기다 드론을 내려보냅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올라와.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녹화도 돼 있어. 신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그럼 드론으로 마음껏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돌아와 그게? 또 하나 웃기는 게 누가 조종했는데? 위성 전화기를 주는데 예. 딴 데 전화해. 전장의 화신 그건 와 난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를 위해 네. 웃기려고 넣은 것들이 비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사실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이 영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가 재미가 없어요. 전설의 출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장 큰 문제. 준비가 돼 있어요. 다람쥐가 훨씬 웃기지. 우리가 너무 재미없어. 극장을 못 가고 50마리 뛰어오는 게 낫지. 아니, 이게 코미디가 사실 코미디도 진짜. 리얼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영화는 더더욱 그렇고. 아재 개그 남발이잖아 이거는. 아니 아니 내가 아재인데 저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갖는 개그도 그래요. 나 재밌는 줄 알았는데 뭐지? 우리 재난이야.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까지. 재난물이네. 근데 그거예요. 난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 이 영화 나는 그래서 모가디슈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극장을 갈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몰라. 네, 물꼬네. 근데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가.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영화라는 게 보기 전에 모르지. 그것도 그렇고 하나가 유행하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나면 네. 극장을 가는 습관이 들여서 네.
이거를 보지 않고 딴 걸 또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부수적인 네.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극장을 갔다는 자체만으로 만족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흐름이 쭉쭉 가서 계속 앞으로 이제 극장도 가고 이러면서 뭐 문화의 향유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열려있는 마음으로 봐요. 그냥, 야, 좀 재미없어도, 야, 보자. 예.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그러니까 아니냐고! 우리는 극장에서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덜 화를 삭혀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 그래도 내 시간이, 나 진짜 막 너무 해봤는 거, 진짜, 나 지금, 이게 진짜 장난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더라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일말에 기대를 했는데, 예. 희망이 없는 영화를 봤어요. 절망. 그러니까, 약간 무반도네. 그러니까 내가 멘탈이 나가는 게 진짜예요. 야, 상치는 진짜 괜찮은 영화였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이게 전 나도 정말- 모르게 이게 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에 우리 그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영화를 찍게 된다면 어떤 감독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감독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 사이즈가 있는 영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칠광고 놀리는 거지 뭐. 나 그 영화 봤는데 아주 정말 최악은 아니었어요. 최악이긴 했는데 정말 최악은 아니었어. 다시 봐요. 근데 결론은 여기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 뭐 엄마 역할하는 그 권소연 배우부터 해서 차승원부터 해서 김성균부터 해가지고 그냥 계속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엄청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세계 영화 보면은 황정민이 이정재가 산스럽게 대주면 막 밀잖아요. 예. 배우들이 영화 살려보겠다고 막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데 감독이랑 각본이 막 밀어내는 거야. 아니야, 할 말 있어. 나 이 영화 되게 꼼꼼히 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자료 찾아온 거 봤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이거 너무 난 속상해. 이 정도 공부는 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500m, 20m짜리 집안에 물이 차는데 지구가 멸망할 줄도 물 찹니까? 좀 이과적으로 영화를 봐서 그런 것 같고 문과들은 좀 다르게 시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좋은 지점은 다른 영화들을 좀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이게 사람이 몸에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몰라요 이게 좋은지. 가끔 독도 먹어봐야 되고. 나 근데 너무 흥분했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네. 얘기 다 하셨던 네. 것 같고요. 더 하셔도 되지만 아니요. 다 건강에 좀 위해가 갈 것 네. 같아가지고 해로운 영화였다. 강 감독님은 영화가 이상하면 잘 조사해 오신다. 저는 이런 영화만 골라서 영화를 조사하고 저는 사실 약간 다른 의미인데 네. 저는 사실 홀리모터스 보면서 영화 보는 관점이나 이거를 좀 내려놓고 보는 거를 하려고 해가지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좋게 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내려놓고 보는데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이 영화에 있어. 나 그게 미치겠는 거야. 아니 마지막 물탱크가 올라가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저기서 하지, 이런 게. 예를 들면 이광수 캐릭터가 눈치가 없잖아요. 눈치 없는 캐릭터인 건 알겠어. 근데 눈치 없는 캐릭터가 끝까지 눈치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내가 너무했나?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적인 것만 하니까 저는 NPC.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조금 다시, 그러니까 아쉬웠던 게 개그인데 그 개그가 딴 게 아니고 대사로 정해진 개그들이에요. 옛날에 가문의 영광이나 달마야 이런 데서 나왔을 것 같은 말장난 개그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그냥 싹 빼고 그냥 농담 쪽 빼고 다시 만들면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튕겨나가게 되고 내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쾌감이 느껴지는 개그들 하고 네. 야, 젊은 애들이 느끼는 아재 개그 극혐하는 게 이 느낌인가? 야, 나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보면 더 기분 나쁘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좀 영화가 초반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정작 재난이 시작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영화 절반 지나갔을 때고요.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엔딩 때 음악이 갑자기 럼블피쉬의 으라차차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 곡을 엔딩으로 쓴다고? 그래서 그래도 거북이 빙고보단 낫지 않아요?
빙고가 낫죠. 네, 똑같았나요? 아니 뭐냐면 찾아봤어요. 저 모든 게 말한 대로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은 어. 럼버피쉬의 으라차차가 2007년도에 그래요? 저기 발매된 곡이에요. 이 영화의 감성이 나 찾았어. 뭐 왜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인 줄 알아요? 네. 럼블피쉬가 뭔 줄 알아요? 물고기 보고예요. 보고에 뭐가 있어? 독이 있죠. 거기 있죠. 제대로 이 영화가 제대로 먹었네. 그런 영화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똑같은 영화. 나 심지어 그걸 찾아봤어요. 내가 이걸 2007년 찾았네. 한국 영화 어. 박스 오피스 찾아봤다니까. 1위가 디워였어. 어. 2위가 트랜스포머, 3위가 화려한 휴가. 어. 4위가 와. 캐리비안의 적 세상의 끝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감성과 센스는 2007년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리즈 시절에 그러니까 안 웃기지. 별의 시간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때 썼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야, 오징어 게임처럼 그럼 오징어 게임보다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써놨는데 웃겼던 대본이 야 지금 시기 맞다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좀 현대에 맞춰 좀 바꿨어야지. 뭐 다른 재난이었는데 싱크홀이 자꾸 생기니까 그걸로 바꿨어요. 근데 싱크홀을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전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번 적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있다고 근데 그게 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땅 꺼짐 정도까지는 됐고 아예 그런 싱크홀처럼 아예 밑에가 잘 안 보일 정도 이거는 그 정말 외국 사례들 보니까 와 장난 저는 그 영상 봤어요. 차가 그냥 꾸르륵 하면서 물 싱크홀 생기고 물로 이렇게 끝까지 그냥 침수되는 거 영상.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지하수 많이 끌어다 쓰고 하면서 땅이 이제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그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여튼 인재 쪽으로 보는 거죠. 근데 토목과 전공자로서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게 물이 많은 나라라 가지고 그렇게까지 싱크홀이 심각하게는 안 나는데 땅 꺼짐 현상은 있죠. 근데 와 어디 가테말라인가 거기는 진짜 아예 그걸 거대하게? 보고 했는지 도심 한가운데가 그러니까 단지 하나가 무너지는 경우도 이만큼이 있고 뻥 뚫려 있더라고요. 고증이 잘 된 영화라는 얘기인가요? 에? 고증이 잘 된 영화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안 됐다고요. 500m 어떻게 내려가냐고. 팬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테말라는 고증은 잘 됐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북한 사람이 몇 미터입니까? 표현을 잘 못해. 영화에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야 히말라야산 같지 않냐? 어디든지 이름은 아는데 가보지 못하는 산. 와 나는 진짜 야 그런 대사가 그러니까 이게 문과가 쓴 시나리오가 확실한 게 문과 맞아요? 이과 아니에요? 난 문과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과인 척은 이과 아니에요? 500m가 네. 땅 위로도 높은데 땅 밑으로는 더 깊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씨 터널을 파잖아요. 예. 우리가 똑같이 터널을 파잖아요. 예. 산을 파잖아요. 네. 그건 그래도 좀 쉬워요. 산을 관통하는 거는 왜냐면은 지반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위에서 잘해야 지하수 좀 나오고 이 칸을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땅 밑에 파는 건 너무 힘든 게 지열이 있어요. 땅에 압박이 있고 지압이 있고 이거를 그래서 터널들이 깊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산 터널은 일자잖아요. 지하 터널은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기술이 엄청 많이 들고 해저 터널 같은 건 진짜 기술력 좋은 거네. 어렵죠. 그런데 해저는 아예 수압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니까 압이 훨씬 세고 또 세도 흙 파서 버리고 물이 이런 이거보다 거니까. 왜냐면 물은 뽑아내면 끝나는 건데 땅은 물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해저 터널을 만들다 구멍 뚫리면 주먹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될 게 없어. 그 해저 터널은. 광수 씨를 상주에 네덜란드 소년 네덜란드 맞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하는 안 그렇다고요. 어떻게 그거 웃겼지. 또 하나 집을 짓잖아요. 예. 집이 무슨 레고입니까? 그 밑에 지방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집이 그냥 수직으로 500m 내려간다고요? 이거는 건축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보지 아시잖아요. 그게 필로피 방식이잖아요. 필로피가 뭐야? 기둥을 세워가지고 네 개 그거 주차장 있는 거. 이 집이 예전에 포항에서 지진 사태 났잖아요. 아. 지진에 가장 취약한 구조예요. 맞아. 그래서 1층 주차장 그 네.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이 집은 멀쩡하게 내려가잖아요. 차승원 씨가 그러잖아요. 아들한테 나가지 마. 위에서 뭐 떨어지면 다치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바로 나가서 거기서 불 펴요. 그래서 위험하다며. 아빠의 그리고 마음이지. 가스도 있을 수도 있고 하고 그 구조물 그 죽은 사람들 나오는 공간을 봐도 그렇지만 그 방이나 그 구조물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게 50m 떨어지면 엄청난 그 차에 타 있는 광수도 마찬가지고 멀쩡할 수가 없어요. 골절이랑. 그 재난 일어난 나도 뒤에 자꾸 이과머리로 가네. 그 영화를 때문에. 자꾸 보면서 이건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 영화는 이건 세트장에서 영화가 찍잖아요. 아니네요. 영화는 세트장에서 찍잖아. 근데
영화는 세트장 같으면 안 되잖아. 근데 세트장 같아. 세트장 같고 CG는 CG 같고. 진짜 세트장 사실 원래 우리가 많이 까든 게 샤오시나 그런 것도 이게 사실 영화는 말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찍고 납득이 돼야 돼. 스토리도 되게 짜고 근데 네. 이 영화는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무 툭 던지면 나와. 예를 들면 다리 다쳤잖아. 네. 다리 엄청 심하게 바위 깔려가지고 막 피날 정도로 다쳤어. 그 다음에 그냥 애 업고 돌아다녀. 말도 안 돼. 다리 안 다쳐본 거야. 내가 알거든 이거 진짜. 다리 그냥 삐기만 해도 절대 그렇게 높은 데를 이렇게 지지해서 못 다녀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 이제 고증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야. 아빠는 그럴 수 있다. 네, 뭐야 지금 약간 면혐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는 엄마 안 돼. 엄마 거기 안 나오잖아. 엄마 위에 있잖아. 엄마 위에 있지만 엄마도 올 수 있지. 엄마는 내려올 수 있나? 그러면 그 정도. 엄마 내려올 수 있지. 나는 문과거든. 이과생이라서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수영장 유명한 데 있어요. 뭐냐면 잠수 훈련해야 되는데 예. 이 잠수하려면 깊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게 밖에서 보일 수 있게 잠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높이도 20m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500m 사람이 수심 500m에서 어비스 찍어도 돼요. 소방서에서 좀 이거 하나 가지고 심지어 그 발로 막 물탱크 끼면 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염력에서 사실 유승용 씨 정도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염력이랑 겹치는 지점이 꽤 네. 많은 영화인 건 사실이었어요. 좀 약간 근데- 기시감이. 근데 염력 훨씬 좋죠, 저는. 유승용 씨는 거기선 초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아빠였다고. 아빠도 아빠는 초인이에요. 아빠도 야 뉴발은 쓰 뉴발 있다 뉴발. 와 유발해서 돌아보는 줄 알고. 진짜 지금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는데 뉴발 찾았어.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나도 그리고 그게 뭐 전에 뉴발 10넘게 나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럼 PPL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순간엔 특별한 재능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초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500m로 사람이 500m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진짜 그냥 딴 게 없어요. 우리는 온 마음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 던지는 거야, 자꾸. 자 이게 이제 야.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 같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가끔 영화를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굳이 저는 뭐 그게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선 영화의 만듦새 이런 거 떠나서 영화를 보는 관점이나 이거에 대해서 차승원이라는 나우가 배우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한대요. 일반 대중들은 차승원이 나오면 그냥 보러 가고 믿는 그게 있대요. 뭐 연기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와, 얼마나 부담될까. 그래서 차승원. 그 낙원의 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차승원이 캐스팅이 되면 제작비 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신뢰나 그 배우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그 심지어 예전에 선생 김봉구 할 때는 김봉두. 김봉두 할 때는 김종국. 그건 좋았어. 홍보 영상에서 차승원 배우님이 실제로 저 나오는 영화 다 재밌는 거 아시죠? 이런 멘트를 했었다고. 근데 사실 옛날 차승원 배우 나온 건 영화도 재밌고 워낙 네. 잘했었는데 재밌었어.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네. 독점도 그렇고 연기력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좀 별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차승원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호감이 엄청나게 커요. 큰 건 사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보고 즐겁게 본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꾸로 이걸 보고서 이탈하는 세력도 생길 거란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영화를 내가 연극을 예를 들어 봅시다. 보편적 연극을 잘 안 보니까 근데 모처럼 누군가의 소개로 연극을 보러 갔는데 너무 이상한 연극을 만약에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탈해요. 영국 절대 안 영화도 그래요. 영화도 저는 그래요. 영화 오랜만에 진짜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오랜만에 극장에 갔는데 에이 OTT나 와야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차승원 배우님에서 이탈은 아니고 이 감독으로부터 그러니까 이탈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배우한테는 면피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뭐 영화가 좀 잘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도 했고 지금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IP 쪽에서 넷플릭스에서도 바로 런칭을 했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나온 지. 맞아요. 그런 걸 봐서는 분명히 어떤 상품 가치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고 넷플릭스에서는 낙원의 밤도 그렇고 어떤 대중적인 호감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거 영화 자체 만듦새나 그런 것보다. 그리고 낙원의 밤은 포장도 잘 됐어요. 잠깐만. 그때 초반에. 근데 네. 그 전에 그것도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살아있다였나? 유아인 나오는 네. 그것도 샵 사실 살아있다. 네. 예, 샵 평은 안 좋았는데 요게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걸 콘텐츠를 계속 좀 주기적으로 한국 콘텐츠 올려는 줘야 되니까 영화들도 이런 걸로 볼 때 그냥 시간 킬링타임용으로 소비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나 가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살아있다 같은 경우는 개봉 이후에 거의 극장에서 내렸다고 표현했을 정도의 유튜브 쪽에서 포장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되게 빨리 네. 되게 빨리 런칭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넷플릭스에서 시청률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영화는 극장용과 OTT용이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이제 진짜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구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영화를 보다 중간쯤에 느낀 게 배우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뭘? 이거 뭐를? 이대로 가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뭐 됐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연출력이 보이는 장면이 없는데 배우들이 안간힘을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연출력이에요. 아, 배우들 똥줄타게 만들고. 나 한참 멀었네. 저는 개인 의견보다는 안 감독님 얘기를 참 잘 많이 들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안 감독님 의견과 같은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다라고. 본 방송의 편집 방향은 안 감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영화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슬슬 마무리 짓고. 자, 이제 아니요. 왜요? DDR 해야죠. DDR 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업병이니까요. 코너명 딱 찍고 가주세요. 안 감독의 DDR. 자,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태성 음악 감독이라고. 20대 초반에 이제 예고편 음악 감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헐리우드 그러는데 예고편은 따로 해요. 감독 편집부터 해가지고 아예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품 되게 많이 했고 유명한 거 많이 하셨습니다. 타워 같이 했네. 그리고 뭐 최종명기 활 1987 뭐 또 했었고 드라마는 뭐 구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유미의 세포들 스카이캐슬도 하셨고 리얼라이트? 예, 그다음에 범죄도시 2도 이제 하실 예정이네요. 기적 요번에 그 영화 상 받은 영화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필모는 되게 좋으세요. 좋네요. 그리고 활동도 반경도 넓고 좋은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반에 학교에 가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언급 안 되는 친구. 예를 들면 전교 1등이면 쟤 전교 1등이래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쟤도 공부 잘해. 이런 느낌. 한 전교 한 10등, 11등 이 정도 상위권인데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보이진 않는. 네, 근데 잘해요. 내성적이구나. 네, 음악도 들어보면은 굉장히 깊이도 좀 있고 뭐 근데 그거죠. 이번 영화는 음악 기억 안 나요. 그냥 근데 지금 다른 영화를 보셔도 느낄 수 있는 게 약간 무색무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걸 수 있죠. 좋네요. 영화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딱 떠오르는 넘버는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활동 꾸준히 잘하실 것 같고 나이도 어리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린 거죠. 79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앞으로 양반이네. 한참 더 활동하실 것 같고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분명히 잘 자리하고 그러니까 다만 앞으로 1, 2년 안에 한 번쯤 방점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품 얘기하면 지금 알잖아요. 근데 그 음악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근데 음악 감독으로 이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최근에 그 정재일 네, 정재일 씨. 그분 정도 또 사실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까지는 전 그분 이름은 잘 몰랐었거든요. 영화랑 그리고 사실 그분은 영화 음악가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뮤지션으로 먼저 유명해지고 이렇게 온 경우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병우나 사실 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병우 씨가 독보적이긴 하죠. 모비? 아니 하여튼 그분이랑 네, 하여튼 두 장갑 하여튼 있고 예. 또 하나가 옛날에 흑역사가 있죠. 뭐냐면은 영화 친구 같은 거 나왔던 시절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음악 감독들 중에서 곡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있어요. 이름은 항상 그분인데 네. 그분은 그 회사 사장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계속 나와서 대단하시네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회사의 대표 개념이고 네. 그렇게 그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죠. 그 착취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화 음악계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저는 실력이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방점을 찍는 영화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이동준 씨가 네. 음악 감독 이동준 씨가 취리 음악 감독했던 그분이 한참 활동할 때가 이제 그 짐모라스크 비슷하게 헨스지머 스타일을 많이 거의 하셨었는데 한스지머. 그분도 기억에 남는 넘버는 많이 없을 수 있지만 태극기 달리며 그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처럼 뭔가 딱 방점 찍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우파 통해서 이제 모니카나 이제 댄서 사실 이제 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을 소비하는 시장들로 이제 그분들이 연기도 하고 광고도 찍고 하면서 했는데 영화 음악도 사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조금 더 많이 이제 영화 음악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그런 또 시간이. 오징어 게임은 영화가 아니라서. 삑삑삑 예, 하여튼 작품 음악이 좀 더 이렇게 좀 빛을 발하는 날이 오시기를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DDR 끝?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궁금하지만 아주 크게 뭐 대단한 이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별점 매기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매길게요. 저 먼저 샹치야 미안해 2.0 남겼습니다. 시력인가요? 네. 난시 있어요. 시력이면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안 감독님은 몇 점? 저는 마이너스를 줄 수 있어서 마이너스 주고 싶습니다. 안 돼. 그럼 빵점. 빵점 없어. 소세지 빵점. 그럼 0.5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0.5. 0.5. 영어는 없더라고요. 네이버나 이런 아, 데. 그래요? 매길 수가 없어. 1점부터요. 확 매기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 이공계 앙팡팬이군요. 토목과 나오는 아까운리 뭐 영어 이따구로 고증하라고 만들었냐. 0.5점 나왔습니다. 저는 뭐 누구처럼 치사하게 0.1점, 2점 안 합니다. 아유 소수점 헷갈려요. 나중에 정가요? 예. 너야. 그게 눈치 너야. 빨로. 예. 저는 좋습니다. 예, 아빠팬님 네, 몇 점? 2.5점 하겠습니다. 야, 샹티 몇 점 줬어요? 상치 상치 쌈 싸먹어서 기억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한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찾아봐야겠네요. 상치보다 이게 더 아마 높은 2점 것 같은데? 왠지? 그런가? 그런 왠지 상치보다 이게 더 준 것 같아요. 왠지 한국 영화잖아요. 왠지 3.3점 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저는 아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일반 대중들이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0.5점 맞아요. 좋습니다. 약간 일반 관객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니들은 나보다 낮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서 먹고 떨어져 비둘기 대하듯이. 저도 일반 관객인데요. 뭐. 관객을 비둘기 대하듯이 네. 유해동물이죠 비둘기는. 하늘의 쥐라고 하죠. 날개 달린 쥐. 네. 불과 한 20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러게요. 평화의 상징이었다가 평화의 상징 떼죽음 당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 알아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됐는지? 몰라요? 동물들이 웃긴 얘기였는데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예. 야야 우리 중에서 평화의 상징을 뭘 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그랬더니 전부 다 뭐 혜택이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없어 그냥 명예직이야. 그랬더니 에이 씨가 다 갔는데 음식물 남아있으니까 비둘기가 남아있더래. 그래서 네가 해. 그렇군요. 네, 이 외국 개그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잘 안 웃기네요. 네. 근데 하여튼 싱콜보다 재밌지 않나요? 그건 인정. 하여튼 싱콜은 그냥 총평하면 제가 보기엔 개그도 그렇고 뭐 사회 메시지도 그렇고 너무 이거저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제대로 된 건 하나도 건지지 못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마지막 노래가 럼블피쉬의 주제곡인 건 독이 있다 보고엔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영화 보실 분들은 독전이네요. 그렇죠. 보고는 그래서 전문 요리사가 아니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어요. 이번에 전문가가 아닌데 건드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오늘은 영화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방송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화는 저희가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늦었어.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자. 사실 작년 부산 영화제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됐어. 부산 영화제에서 되게 큰 사랑을 받았고. 아, 그래요? 예. 한국에서 개봉은 했는데, 프랑스 칸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개봉했는데 이제 큰 인기는 못 얻었어요. 올해 초에 개봉했었고, 4월인가? 그리고 나서 지금도 CGV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개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좀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레 미제라블 2019년작입니다. 레 미제라블 헷갈리면 안 돼요. 제설 제설. 그 영화 아닙니다. 레 미제라블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